침을 맞고 나가시면서부터 속이 확 뚫린 느낌이다. 침을 맞았더니 가스 배출이 많이 되는 것 같다. 침을 맞을 땐 너무 아프더니 맞고 나니까 너무 개운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먹은 지 2-3시간 만에 바로 수면에 들어가시게 되면 먹은 것들을 다 분해하거나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 채로 정체돼서 그냥 굳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술은 주로 밤에 많이 드시다 보니까 술 자체로도 염증을 유발하지만 밤에 드시다 보면 그대로 내 몸에 다 쌓이겠죠. 안녕하세요. 여주에서 김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장서윤 원장입니다. 요즘 주변에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의학에서 우리 몸의 근본은 소화기라고 볼 정도로 우리 몸은 먹어서 다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소화기가 불편하면 전체 몸의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소화기 장애로 나타나는 증상들로 보자면, 첫 번째로 뭘 먹으면 속이 항상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다든지, 두 번째로 트름이 너무 자주 난다든지, 세 번째로 위가 너무 쓰리고 메스꺼운 느낌이 든다든지, 네 번째로 묽은 변이나 설사를 자주 보신다든지, 반대로 변비가 너무 심해서 변을 못 보신다든지, 다섯 번째로는 입맛이 너무 없어서 뭘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든다든지, 다양하게 증상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럴 때 단순히 위장약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되시면 잠깐은 괜찮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자꾸 반복되고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한의학에서 이 소화기 질환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제가 실제로 치료한 사례까지 알려드리면서 쉽고 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소화가 안 되시면 보통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제산제나 위산억제제, 위장운동 촉진제 등을 처방받으시게 되는데요. 이런 약들은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키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장기 복용 시에는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있는데요. 위산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다 보면 오히려 소화력이 더 떨어지거나, 항생제를 처방받으시게 되면 장내 유익균이 줄어서 장 환경이 망가지기도 하고, 위장운동 촉진제를 장기 복용하실 경우에는 어지럼증이나 부정맥, 피로감 등이 유발되실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점점 더 만성 소화기 질환으로 빠지게 되는 위험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한의학에서는 이 소화기 질환을 어떻게 좀 치료를 하시는 편인가요? 한의학에서는 증상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소화가 안 되는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개선해서 증상까지 함께 좋아지게 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 한의학은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과한 것은 오히려 덜어내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줌으로써 몸 전체 균형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소화기 질환 3가지 변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비위 허약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쉽게 체하고 소화가 느리게 되고 항상 피곤하고 태생적으로 많이 마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식욕도 좀 떨어져 있고 설사나 묽은 변이 잦은 경우도 많고, 소음인 체질을 가지신 분들한테 자주 나타나는데요. 이런 분들은 허약해진 비위 기능을 살릴 수 있게 비위 기능을 보호해주는 처방을 선택하게 됩니다. 인삼이나 황기 같은 약재를 통해서 비위의 기능을 높여줘서 떨어진 운동성을 개선시켜주고요. 약 복용을 통해서 활발히 위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보다 소화력이 높아져서 잘 흡수하고 배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식욕도 더 올릴 수 있고, 먹은 것들을 잘 소화시켜서 그동안 있었던 불편감들을 함께 다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담음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가래가 자주 낀다든지, 속이 자주 메스껍다든지, 울렁거린다, 멀미도 좀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먹고 나면 항상 소화가 안 되고 몸이 항상 무겁다, 명치 밑이 항상 덩어리가 있는 것 같다거나, 머리가 너무 띵하다거나, 어지럽다, 무겁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하다거나, 비염이나 축염증까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사실 이 두 번째 유형인 담음형이 소화기 질환에서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 정체된 수분, 불필요한 점액 같은 것을 뜻하는데요. 이게 소화기뿐 아니라 온몸의 대사 흐름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상체로 가서 대사를 좀 막게 되면 목이랑 어깨가 항상 두껍고 무겁고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고 어지럼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하체로 가서 대사를 막게 되면 아랫배가 너무 차다든지 다리 부종이 굉장히 심해진다든지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야식을 좀
좀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드셨던 분들이라든지 밀가루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드신다든지 소화기 질환 자체가 오래되신 분들은 음식물이 잘 분해되지 않고 수분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담음이 위장 주변에 다 쌓여서 소화기 증상을 반복적으로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화기 질환의 정말 핵심이라고 할 정도로 담음은 반드시 제거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한의학에서 굉장히 많은 처방들이 있지만 그 처방들의 기본 근간이 되는 이진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어요. 이 처방은 좀 전에 말한 담음을 제거하는 대표적인 처방인데요. 대부분의 처방에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담음이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한의학에선 예전부터 봤기 때문에 이진탕이라는 기본 처방이 어떤 처방이든 좀 근간이 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도 이진탕이라는 기본 약을 보험약 자체로 정말 많이 처방해드리는 약이거든요. 세 번째는 간기울결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의학적으로는 간의 기가 울체되고 간에 화가 쌓인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의 특징은 스트레스만 받으면 소화가 심각하게 안 되고 트름이나 복부팩만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반복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명치가 좀 답답하거나 가슴이 꽉 막혀 있다는 느낌도 같이 나타나게 되죠. 이럴 때는 향부자나 진피, 청피라는 약재를 사용해서 울체된 기를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처방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움직이지 않던 소화기가 원활하게 움직이고 소통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약재가 들어간 한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복용을 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위장 근육이 덜 굳게 돼서 이전보다 편해지실 수 있으세요.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지만 대표적인 3가지 요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원장님 한의원에서는 이런 소화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좀 치료를 하시나요?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방식 3가지를 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건 좀 특이한 치료 방식인데요. 저에게 이 오래된 김한의원에 물려주신 김영근 원장님께서 오랜 기간 임상 경험을 통해 체득하신 소화기 장침치료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침치료라는 거는 소화기의 주요 혈자리들을 일반 침보다 좀 더 긴 장침으로 자극을 하면서 침치료 시간을 짧게는 25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좀 길게 치료하는 방식인데요. 장침 치료를 하고 계시다 보면 통증이 배 쪽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그 통증이 완화되면서 굳어있는 위장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침치료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침치료 방식으로 호전이 잘 안 되시던 분들도 이 장침 치료로 정말 많이 호전되시는 걸 경험했거든요. 침을 맞고 나가시면서부터 속이 확 뚫린 느낌이다. 침을 맞았더니 가스 배출이 많이 되는 것 같다. 침을 맞을 땐 너무 아프더니 맞고 나니까 너무 개운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화기가 너무 튼튼해서 아플 일이 잘 없긴 하지만 과거에 한두 번 좀 극심하게 체했을 때 이 장침을 맞아보면 일반 침보다 정말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두 번째는 한약치료입니다. 침치료로 위와 장에 신호를 보내서 막힌 것을 뚫어주고 운동을 하게끔 만들어주었다면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서 어떤 요인으로 이 병이 왔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개인 맞춤 한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예시로 소화기에 쌓인 담음을 제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시작해서 비위의 기가 약한 분들은 비위의 기를 북돋아주는 처방, 스트레스로 인해 딱딱하게 굳은 위장 근육을 풀어내는 처방, 위에 열이 가득한 경우에는 위의 열을 내려주는 처방, 소화 효소 자체가 잘 분비되지 않고 있다면 소화 효소를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처방 등을 통해서 환자분들에 맞게 조합해서 불균형 시소를 정상으로 맞추는 치료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몸을 건강 상태로 되돌아가게 해서 증상이 완화되게 합니다. 이렇게 불균형을 바로잡는 원인 치료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재발률도 떨어지고 확실하게 치료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항상 말씀드리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이 소화기 질환은 더더욱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반드시 규칙적인 식사를 해주셔야 되세요. 일 때문에 밤늦게 드시고 야식을 드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대부분 그로 인해서 살도 찌기도 하시고요. 밤에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돼서 위장의 운동성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먹은 지 2-3시간 만에 바로 수면에 들어가시게 되면 먹은 것들을 다 분해하거나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 채로 정체돼서 그냥 굳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야식
야식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위장장애가 심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집중 치료 기간 동안 저녁을 좀 굶으실 수 있으면 굶으시라 혹은 죽으로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죽의 끈적끈적한 성분이 위장 점막을 보호해줘서 위장벽이 많이 손상된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담음이라는 정체된 덩어리들이 따뜻한 죽의 성질을 만나서 분해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한 달만 저녁을 죽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속이 정말 많이 편해지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수면 시간입니다. 피부 질환 때도 설명드렸듯 우리 몸에서 무너진 곳의 재생과 복구를 담당하는 성장 호르몬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분비되게 됩니다. 대부분 질환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새벽에 주무시거나 밤이나 새벽 시간에 일을 하시거나 수면 시간이 너무 짧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가능하면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취침을 해주시는 걸 정말 철칙으로 지켜주셔야 이 소화기 질환의 회복에도 가장 좋습니다. 내 몸에서 매일 제공되는 공짜로 먹는 보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셋째로 꼭 피해야 할 음식은 술입니다. 소화기 질환 환자분들 중에 속쓰림이 좀 심하시거나 위열이 많으신 분들, 담음이 좀 심하게 쌓여있는 분들을 보면은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술은 주로 밤에 많이 드시다 보니까 술 자체로도 염증을 유발하지만 밤에 드시다 보면 그대로 내 몸에 다 쌓이겠죠. 그래서 음주는 정말 꼭 사회적 위치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최소한으로 줄이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 이건 항상 강조하지만 스트레스 자체가 소화기 질환뿐 아니라 질환을 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시거나 줄여보시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과하게 열심히 일하셔서 돈을 버신다고 하시더라도 나중에 이것 때문에 병이 오셔서 치료비로 더 많이 나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 스트레스 등 안 맞는 사람들은 좀 끊어내시는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침치료, 한약치료에서만 끝내지 않고 항상 환자분들의 생활 패턴까지 좀 상세히 여쭤보면서 생활습관 교정을 해드리려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환자분들과 대화를 할 때면은 제가 말씀드린 생활 패턴을 잘 지키셨는지 항상 파악을 하는 편이에요. 특히 제가 기억력이 정말 좋아서 환자분들의 성함, 그분이 어떤 생활습관의 문제점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침치료 오실 때마다 땡땡 환자분 요즘 약은 잘 드시고 계신지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 제가 하라는 거 잘 지키셨어요? 항상 여쭤보는 편이에요. 만약에 안 지키셨다고 하시면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잔소리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 진심이 통해서 그런지 환자분들이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지금 소화기 질환을 치료하신 케이스 2분 정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첫 번째 분은 만성 소화불량 증세로 40대부터 고생하신 60대 후반의 여성분이신데요. 양약으로는 치료를 워낙 많이 하셨는데 점점 더 심해지셔서 내과는 안 다니신다고 하셨고 이곳저곳 다른 한의원들도 많이 다녀보셨다고 하셨어요. 배에 자꾸 가스가 차고 식도가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첫 한 달은 전반적으로 소화기 기능을 올려주고 소화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처방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달은 좀 더 장의 운동성을 높여서 가스를 배출해주고 조여져 있는 식도를 좀 이완시켜주는 처방을 해드렸는데 세 달 약 복용이 끝나시고는 모든 증상들이 다 좋아지셨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신 분이세요. 두 번째 분은 중국 화교 분이셨는데요. 변비도 좀 심하시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로 인해서 하체도 순환이 잘 안 되셔서 아랫배와 다리가 굉장히 차갑다고 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한약치료 없이 장침치료만으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셨는데요. 다른 곳과 특이한 침치료 방식에 좀 신기해하시면서 중국에서도 침치료를 많이 받으셨는데 이런 장침치료 방식은 처음이었다고 하시면서 침치료를 정말 한국에 계신 동안 열심히 나오셨던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막혀있던 것들이 뚫리시면서 변비도 개선되셨고 하복부, 하지, 냉증까지 모두 개선돼서 주변에 많이 효과를 보셨다고 이분도 소개를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소화기 질환은 한의학으로 너무 쉽게 치료가 잘 돼서 또 그 기간이 피부 질환만큼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호전도가 굉장히 빠른 질환에 속하게 됩니다. 수개월에서 수년간 소화기 질환으로 고생한 환자분이시라면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변증 과정을 거친 소화기에 좋은 한약을 드시면서 저희 한의원만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특별한 장침 치료도 병행하시고 제가 매번 하는 잔소리도 같이 들으시면 정말 많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 얘기를 좀 먼저 듣고 그 속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드리려고 노력하는
노력하는 편이다 보니까 치료가 잘 되는 건 물론이고 환자분들이 많이 신뢰해 주시고 찾아주시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혹시 계속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한데 병원 약을 먹어도 잘 좋아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면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주 김한의원 장서윤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